파트 1 내 안에 잠든 지성을 깨워라. 그 중에서 챕터 1 여명이 밝아오다 시작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몸은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생동감 넘치게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한다. 당신이 자신의 몸을 단지 대상이나 사물로 대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과정으로 대한다면 몸이 들려주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그대의 몸은 음악이고 악기이며 연주자가 될 것이다. 당신의 몸을 지금 여기에 계속 일어나는 과정으로 대한다면 어떨까? 그랬을 때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네요. 자, 반다 스카라벨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움직임은 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움직임이 발생하는 그 순간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중력 안에서 하체를 기반으로 상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생기고 이게 바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몸은 움직임이라는 춤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 행복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태양에서 파도가 출렁이듯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몸도 행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소매틱이라는 형용사는 고대 그리스어 소마에서 나왔다. 소마는 몸이라는 뜻이다. 영어에서 body는 대상 오브젝트를 의미한다. 대상이란 밖에서 관찰하는 사물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멀리서 삼자가 바라본 그 무엇이라는 의미가 body라는 용어에 담겨 있다. 내가 바디 대신 소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느낄 수 있으며 안에서 밖으로 열려있는 인간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소매틱이라는 단어에는 일자, 지금 여기, 체화된 지성,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내가 나 자신을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을 소매틱이라고 한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삼자가 관찰한 몸이 바디라고 하면 소마는 거리감 없음, 거리감 없음에 충만한 가운데 존재하는 몸을 뜻한다. 내 몸을 사물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이제 바디라고 보았고, 자기가 내부에서 경험하는 것, 어떠한 경계 없이 지금 여기서 체화된 부분들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을 그때의 몸을 소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그 두 지점이 다소 다르다는 부분을 구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몸이다, 몸은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몸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각이 내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관념의 몸과 소마적인 인지가 충만하게 살아있는 이 선생님이 경험하고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다소 간격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책을 볼 때는 내가 이해하는 단어와 그 저자가 이해하는 단어가 굉장히 다를 때가 있어요.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는 단어긴 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과 뉘앙스, 느낌들, 방향성들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43페이지에 체화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배움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땅 위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 주변의 환경과 피드백을 통해서 인간은 배우기 때문에 그것 자체, 환경 자체가
완벽한 배움의 장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이는 마른 땅에서 수영을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물이라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수영을 배울 수 있고, 지구에 중력장이 있기 때문에 땅이 우리를 떠받치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소마지성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붓다는 이를 몸을 통해 몸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깨어있음의 4가지 기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접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피드백들을 주기 때문에 이것들만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배움들을 나에게 선사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은 중력은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땅이 우리를 떠받치는 감각을 좀 다른 시각에서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붓다 역시도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몸을 통해서 몸을 아는 것. 이게 머리로 백날 이 내용들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몸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이해가 되겠죠. 나의 치유의 여정, 고통을 넘어 자유와 생명력으로. 리사 카파로 선생님이 어떻게 소마 학습을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소마 학습을 특정한 책이나 스승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과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 탐험을 통해서 스스로 체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여정은 통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요가 선생님들이 자신의 통증이나 또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가를 접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치유를 경험하면서 요가를 사랑하고 또 가르치는 일로 직업을 바꾸는 경우 꽤 많이 보죠. 리사 카파로 선생님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건축물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휴대용 압축 공기 드릴로 바위를 뚫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진동이 몸에 전달이 됐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이미 자궁 안에 피임 장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 피임 장치가 망가지는 과정에서 자궁벽에 상처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통증이 있고 몸이 아팠을 건데, 함께 작업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이 통증을 참아가면서 억지로 겨우겨우 작업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하시죠. 어떤 상황에서 관계적인 불편감 주지 않고, 나약한 사람이나 핑계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사인들을 좀 무시하고 또 미뤄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끔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리사 선생님도 그랬다고 하네요. 작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너무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몸이 좀 많이 아팠었고, 이 상처는 결국에는 염증으로 악화가 돼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자궁 내 상처는 골반에 유착을 가져와서 조금만 움직여도 자궁 내 조직이 찢겨서 피가 났고, 결국에는 걸어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되었고, 통증이 너무 크고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의 침대에서 누워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수술은 당장은 피하고 싶었고, 일단은 자신이 수술 없이 이것을 좀 다스릴 수 있는지 노력을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딱히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꽤나 막막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은 눈을 감고 길을 찾다.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몇 년 전에 이분이 맹인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경우들도 있었고 일부는 또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시각적인 기억이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없기도 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자, 자기부터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의 맹인 학생들이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대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주로 시각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내 맹인 학생들이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 안 되어 나는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주로 시각임을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에 앉아서 나는 내 머릿속에 기록된 이미지와 기억을 더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기억 속에 있는 내 몸의 이미지를 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나로 착각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머릿속에 시각 정보로 기억된 이미지가 아닌 실제하는 내 신체 시스템을 통해 세상을 느끼면서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시각 영역 밖에서 나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이 아닌 고유 수용 감각으로 팔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대상이 아니다. 단지 머릿속에 기억된 팔의 이미지가 아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움직임 가운데 움직임으로 팔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움직임 가운데 움직임으로 자신의 몸을 인지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기억된 이전의 기억, 내 몸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 체계에 의존해서 경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다. 하지만 어디서 그 통증이 비롯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개로 생활하는 것을 계속해 나갔다. 얼마 후 나는 고동치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이를 느껴보려고 하자 고동치며 두근거리는 느낌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약한 요동으로 바뀐 것이다. 계속해서 느낌에 집중하자 점차 그 강도가 줄어들며 결국엔 파도가 밀려가듯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머릿속의 통증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머리에 극심한 통증이 줄어든 대신 칼로 가볍게 찌르는 통증이 내 왼쪽 눈과 귀에서 느껴졌다. 이 날카로운 통증의 감각을 열고 느껴보려고 하니 또다시 그 모양이 일정한 파동 형태로 바뀌었다. 마침내 이 파동 형태의 통증도 사라졌다. 조금 더 추적해 들어가자 내 입 왼쪽 아랫부분에 위치한 단 한 개의 치아에서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감각을 집중하고 몸 전체를 열고 이리저리 의식을 이동시킴에 따라 통증 파동 또한 그에 따른 움직임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이빨 사이의 통증마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까지 나는 눈 가리개를 하고 겪은 경험과 인간의 인지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머리의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면서 나의 경험이 잠재적으로 통증 치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움직임 가운데 움직임을 내부에서부터 느끼게 되면서 나는 엄청난 자유와 생명력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고정되고 단단한 것처럼 보이던 나의 몸이 사실은 서로 연계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내 몸에서 느껴지던 통증은 그 모양과 강도, 리듬과 파동을 이리저리 변화시켰다가 사라졌는데 이런 움직임들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났다. 때로 그 움직임은 불안정하고 혼돈스러웠고 때로는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흐름이 있었다. 곧 나는 내 감각이 이렇게 다르게 퍼져나오는 리듬에 동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움직임은 좀 더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 악기를 조율하면서 불협화음을 내지만 이는 곧 멋진 연주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은 것처럼 말이다. 48페이지.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몸 내부의 통증에 시달리는 대신 나는 맹인 제자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반추해 보았다. 내가 그 수업에서 얻었던 교훈을 통해 이 통증을 탈출할 통로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통증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 통증 감각 안에서 그 통증을 느껴보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통증이 고정되거나 변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내 몸의 조직과 기관을 통해 퍼져나가는 율동을 느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움직이려 하자 통증과 출혈이 또다시 찾아왔다. 이를 통해 나는 편히 쉬는 자세에서 경험했던 유동성을 움직이면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서 나는 통증과 이에 연관된 감각들을 피드백으로 활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다. 나는 습관 중에서 끊임없이 몸에 긴장을 일으키는 요소를 찾아냈다. 이 긴장 습관이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모양을 바꿔가며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이러한 긴장 또는 수축 현상이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나에겐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었다. 내가 이러한 현상에 열린 상태가 될수록 통증을 흘려보내는 능력이 인위적인 노력이라기보다 오히려 무언가 더 큰 존재와의 연결성을 통해 확보됨을 알게 되었다. 얼마 후 나는 다시 생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임신이라는 축복이 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집에서 황홀한 출산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나는 내가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네, 수마지성을 깨워라 두 번째, 통증을 새롭게 바라보기 함께 리뷰를 해봤어요. 리사 카파론 선생님이 경험하신 내용들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 곱씹어서 읽었을 때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들이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원님들에게 리스토러티브 요가, 힐링 요가를 할 때 이 내용을 함께 쉐어링을 했었는데 회원님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변 회원님들과 그리고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탐구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리뷰에서도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